미국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걸 보고 오늘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좋을 걸 예상은 했었습니다. 오전에 거뜬하게 5,000피를 돌파한 이후에 아쉽게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5,000이라는 숫자를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강세 힘입어서 2%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을 위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5,000 그리고 코스닥의 강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어낸 시장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 코스피의 5,000포인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제 찍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5,000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앵커님이랑 무조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1월 달에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5,000포인트가 왔을 때 세론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고객 예탁금이 전일 기준으로 95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플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가 강세장의 좀 초입 구간이 또 한 번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좋은 종목들 많이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을 찍은 이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과 유동성이 더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또 급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덕에 탑5 1위로 올라섰어요. 세 자릿수가 이제 다시 네. 한번 리밸런싱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솔직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적으로 좀 올라서 저는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멀티플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인 건 맞고 황화리튬에 대한 멀티플도 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세를 챙기시는 분들은 잘 챙겼다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서 포모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목표가는 135,000 원까지 제시는 드리긴 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익절가 라인을 98,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좀 깨진다라고 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포트 보겠습니다. 순위권 5위로 또 진입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3,000당 제약인데 오늘 이제 다이치산교 자회사와 공동개발 공시가 나온 이후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3,000당 제약 이거 왜 오르는 거야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네. 다이치산교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ADC 플랫폼에서 전 세계적으로 멀티플이 제일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과에 대한 공동개발을 한다라는 멀티플은 우리가 작게 볼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SPS 플랫폼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커다란 단점은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벨서스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 건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랑 여기에 대한 공동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거를 이번에 깨트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치산교가 끝난 게 아니라 다이치산교를 통해서 추가적인 레퍼런스로 글로벌 빅파마랑 연계적인 모멘텀이 커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상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목표가는 40만 원도 가능하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릭 사업을 담당하는 다이치산교의 자회사와 공동개발 공시가 나왔다라는 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5,000피이기 때문에 네. 5,000피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피를 돌파하게 된 그 주역, 그 테마를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다들 아실 겁니다. 5,000피를 만든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만들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테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형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슈 먼저 확인해 볼게요.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에 대한 5,000피가 만들어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빼놓지 않고 키워드가 반도체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꿈의 지수인 5,000선을 돌파하면서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소부장을 포함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6만 전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약간 윗꼬리를 다니까 코스피도 같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5,000피에 대한 멀티플 그리고 16만 전자에 대한 멀티플이 포모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점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대급 초호황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을 증명하고 있는 게 실적이고 이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AI 버블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셔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멀티플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멀티플까지 같이 수혜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에 대한 멀티플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멀티플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닉스만 놓고 보면 지금 다 신고가 영역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단점으로 뭘 유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장 큰 좀 부담감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 영역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심리적인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이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면은 쉬어가는 것처럼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가도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건 좀 빠르게 피해야 되고 또 올라가는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점이 여전히 좀 리스크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5000P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증권주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000P 돌파와 함께 장중에 증권주들의 상승 랠리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슈 확인해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5000P가 도달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증권주가 바로 강세가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5000P가 될 만큼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증권주기 때문에 5000포인트가 달성을 한다. 그리고 코스닥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증권주에 대한 멀티플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불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10개 종목 중에 1개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대부분 많이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증권주에 대한 멀티플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매일 특징주를 찾는데 생각보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길래 불장은 불장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주들의 장점 확인해 볼게요. 증권주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클 수가 있다는 게 더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95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속도면 100조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역대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같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한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증권주에 대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증권주에 대한 실적 성수기인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으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역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실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에 대한 실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경기 활황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후퇴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증권주에 대한 멀티플도 같이 훼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사이클도 우리가 주의 깊게 체크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증권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5000P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코스피는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 있는 오늘은 증권주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멀티플이 커지고 있는 삼성증권이라는 기업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생소할까요? 네, 제 기억에 지난
지난해 하반기 7화쯤에도 소개를 한번 해주셨고 그때도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저희가 계속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때 당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증권주가 퍼포먼스는 더 강하긴 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키움이라든지 메리츠 증권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삼성증권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거라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멀티플에 대한 차별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긴 호흡으로 수익성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멀티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용잔고가 29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융자 가능에 대한 종목이 가장 높고 그리고 융자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신용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가장 퍼포먼스가 강할 수가 있는 게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좀 상승에 대한 룸이 조금 덜 올랐다라고 쳐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좀 더 룸이 높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사 중에 삼성증권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위치는 좀 어때요 지금? 지금은 52주 신고가 라인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52주 신고가 라인을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 편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5%가는 10만 원까지 충분히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76,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알테오젠은 왜 안 갈까라는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알테오젠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녹화하고 정보를 올려드렸으니까 녹화 방송 꼭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고 녹화 방송 확인하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